많이 했으니까 조금 정서적으로 순화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라일과 우리 피아니스트 모셔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어쩌다 이렇게 반평생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왔던 걸까. 허나 이제 난 알게 됐어. 조금 멀리 왔다는 걸. 난 진실을 알게 됐어. 그게 나를 비웃어도 이제 난 늦었단 걸 알아. 자, 이렇게 노래도 들어봤고요. 이 분위기에서 저희가 좀 다른 분위기잖아요.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시장에 굉장히 팽창을 했는데 과연 수요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에 따라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공급과 같이 맥락이 되면 그런 문제도 좀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수요가 부족하다면 앞으로 향후 어떤 우리의 과제가 있을지, 그걸 좀 해결책이 있으신지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답을 한다면 제가 아마 교수를 그만두고 정책기관이나 정부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점점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 안에서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신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분야는 뮤지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단위 시장 규모로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3,500 혹은 4,000억 정도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햇반이 그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1년에. 규모면으로는 아직 원숙한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다만 매해 성장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팽창하고 있는 매출의 규모는 두 자릿수 이상의 팽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돈을 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수요는 성장하고 있는데 돈을 번 사람이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수요를 폭발적으로 키우면서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에 대한 것을, 시장의 어떤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모색이 조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들의 특징이 돌다리를 두들겨요. 깨질 때까지 두들깁니다. 그래서 깨지면 저게 불완전했기 때문에 내가 안 건너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개발이나 투자를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기보다는 있는 시장을 어떻게 빨리 나눠 먹는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시장의 특성이다. 하지만 그런 수준으로는, 그런 어떤 체질로는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뮤지컬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빨리 뮤지컬이 대중문화로 더욱더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키워드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미래에 우리 뮤지컬을 살려나갈 어린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의 뮤지컬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저희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어린이 뮤지컬이라는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어린이 뮤지컬보다는 뮤지컬계에서는 가족 뮤지컬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족 뮤지컬이라는 건 어린이 뮤지컬과 좀 다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른이 봐도 유치하지 않고 어린이가 봐도 어렵지 않은 부류의 작품들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가족들이 가서 보는 거죠. 왜 가족 뮤지컬 시장이 발달을 했냐면요. 미국에서도 혹은 영국에서도 이런 뮤지컬들은 대도시에서 올렸습니다. 런던이나 뉴욕 같은 도시들이죠.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그 큰 도시를 보러 가요. 근데 아이들만 아이들만 호텔방에 놓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공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밀리 뮤지컬, 가족 뮤지컬이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 시장은요, 매출 규모가 더 큰 시장입니다. 엄마 아빠가 애들 티켓을 사야 되는데 한 장에 15만 원이니까 4장을 사면 6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할인 제도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최근 들어서 이제 노동 시간에 대한 제한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 문화 향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변화가 온다면 아마 뮤지컬이 또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 그 가족 뮤지컬 만들어서 엄마 아빠가 애들과 같이 하는,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시장이 오기를 전 진심으로, 영어에서는 핑거 크로스라고 그래요. 저도 진심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뮤지컬을 공부하면서 예전에 스파이더맨이 뮤지컬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스파이더맨이 벽을 타고 다니는 거를 영상 효과로 이렇게 마치 여기서 봤을 때 옆면이 벽인 것처럼 이렇게 영상 효과를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뮤지컬들도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영상 효과들이 더 발전되면 나중에 저는 이제 어벤져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벤져스라는 뮤지컬도 나오기를 기대할 만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승규 캐스터는 어벤져스를 좋아하셔서 기대하시는 것 같고, 저는 로버트 태권브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무대에서 철이와 함께 태권도를 하는 로버트 얘기가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스파이더맨 폭삭 망했습니다. 약 손실액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780억 원 정도의 손실액을 기록을 해서 거의 남아있는 게 없는, 대표적으로 망한 작품이 됐습니다. 그 처음에 개발한 사람, 기획하고 개발한 사람 누구냐면요, 바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라이언 킹을 만들었던 줄리 테이머입니다. 역시 흥행은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재미난 교훈을 남긴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흥행의 절대적인 강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고요. 4차 산업혁명과 무대가 결합된다고 해서 그것들이 어떤 기술의 결합 혹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기술의 융합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스파이더맨과 같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도요, 그래서 단순히 볼거리 위주의 공연이 된다면 스파이더맨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지도 모른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고 어떤 감동의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는지 좀 소감 여쭤볼게요. 오늘 강연 어떠셨나요? 사실 뮤지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근데 정말 사실은 저는 스태프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더라고. 꿈 자체가 그쪽이라서.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제 스태프의 처우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냥 누가 더 잘 벌고 누가 더 못 벌고가 아니고 정말로 행복하게 모두가 다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은 전공하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제가 배우를 지망하기에 앞서 뮤지컬을 하려면 뮤지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토대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 하나하나 질문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민이 없고요. 이게 별로 이렇게 심각한 게 없다면은 아마 발전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 뮤지컬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오늘 멋진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 그리고 멋진 공연 보여주신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와 협역 능력이 이제 핵심 키워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능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술교육과 체험이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뮤지컬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 뮤지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 계속해서 보내주실 거죠? 네.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타임스지 선정 21세기 리더 100인 중 유일한 한국인 MIT 도시계획 박사. 저는 도시건축가라고 저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업 그러면은 비읍자 돌림병, 부정, 부패, 비리, 부실, 비읍자 돌림병이 또 하나가 있단 말이죠. 부동산. 사실 부동산에 대한 관심만큼 뜨거운 관심이 아마 우리나라에 없을걸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해가지고 부동산 소유주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부동산 투자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바보다. 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야. 우리 왜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부동산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는데요. 재미있으세요? 그럼요. 그러면 잘 나왔네. 네. Makes it worthwhile.